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하디의 Future Self 네 번째 편입니다.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 또는 적이다. 시간은 당신을 성장시키거나 당신의 결점을 폭로한다. 제프 올슨. 피리 부는 사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중세에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하멜론에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퍼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몰아냈지만 시민들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시민들의 자녀들을 유인하여 언덕에 영원히 가두고 말았다. 이 우화의 요점은 응보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좋든 나쁘든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인 결과다. 피리 부는 사람은 미래의 나다.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유일한 선택지는 언제 얼마나 대가를 치르느냐일 뿐이다. 짐 로는 말했다.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훈련의 비용이 몇 달러라면 후회의 비용은 수백만 달러가 된다. 이 원칙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지 후회의 비용을 지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 즉 일관된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얻을 것이다. 훈련하고 투자할 때 미래의 나는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반대로 미래의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빌려오면 어느 시점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 미래의 나에게 빌려오는 것은 대개 단기적인 보상이나 방종의 행위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행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빚이 계속 쌓이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 모든 행동은 미래에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이다. 둘 중에 하나다. 미래의 나에게 빌려와서 부채가 되는 것은 단기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돈이든 시간이든 현재 자신이 창출하는 수준으로만 써야 한다. 그 이상 쓴다면 미래의 나를 빚더미에 앉히는 것이 된다. 소소한 행동이 쌓여 미래의 나를 빚더미로 mon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비만, 게으름, 혼란, 단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대가가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새우깡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중독성이 되어 멈출 수 없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며 미래의 나에게 빌려 쓰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시간, 돈,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게 하라.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배움, 건강, 인간관계, 경험 등 구체적인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를 할 때마다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투자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쌓여 복리를 안겨주어 미래의 나를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복리 효과는 작은 변화가 모여 극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독서하는 습관이 쌓이면 복리가 되어 지식과 통찰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질 수 있다.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오늘 씨앗을 심으면 미래의 나라는 나무 한 그루 이상을 얻는다. 작은 것을 심어 크게 거두는 행동은 정체성을 바꾼다.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자신감이 커지면서 동기도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은 것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무엇이든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라. 복리 효과를 내고 싶은 모든 영역에서 일단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라. 작은 투자는 더 큰 투자로 이어진다. 투자하면 전념하게 되고 전념하면 복리의 결과를 얻는다. 투자야말로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더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투자하면 비전이 달라지고 정체성도 달라진다. 가장 전념하는 곳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나타난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이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사업의 재정적 투자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시작된다. 투자하면 전념하고 전념하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더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희생하며 투자하기 전에는 100% 전념하기가 어렵다. 아이디어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단 투자를 해야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전념하게 된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달라진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시간, 돈, 재능 등을 투자하라. 현재의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투자다. 투자라는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에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무의식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내가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에게 투자하라. 값을 지불하라.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그리고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리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진실 4.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진실 4.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그 굴레에 갇힌다. 아리아나 허핑턴. 무엇을 보든 당신이 측정하는 대로 보게 된다. 세스 고딘. 내 아들 칼렙이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되려는 결심을 했을 때 전략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 전략이란 세 가지인데, 즉 명확한 목표와 발전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합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자 마치 스위치를 켠 것 같았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그리고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인 미래의 나가 될 수 있다. 지표, 비전, 목표. 사람들은 정확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울창한 숲속이나 사막 같은 곳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걷는다고 한다. 어느 쪽의 직선인지에 대해 확실한 표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면서 측정 가능할수록 미래의 내가 되기 더 쉬워진다.
명확한 이정표가 앞에 없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헤매게 된다. 2021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호리고메 유토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했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탁월한 스타일을 연마해 나갔다. 그는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유토의 스케이트보드를 지켜보는 일은 연습, 정확성, 그리고 지능적 설계를 관람하는 축제와 같다. 그는 미래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상상하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가 있었기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계획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과정에 전념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 꿈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릴수록 미래의 나는 더 훌륭해진다. 목표와 이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진실 5.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진실 5.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수년간 창의적인 훈련을 하면서 실패에 투자하고 적에게 연타를 당하며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걸 감내한다면 그때부터 게임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공격이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반격하게 될 것이다. 조시 웨이츠킨 조시 웨이츠킨은 10살에 시작해서 17살에 세계 챔피언이 된 천재 체스 선수다. 그는 배움의 기술, 내 실력을 200%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실패에 투자하라,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설명했다.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다. 조시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에 반대되는 말이다. 체스 챔피언이 된 후 조시는 전혀 다른 영역인 푸시핸드라는 무술 세계에서 정상이 되는 꿈을 가졌다. 조시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결국 그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되고자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쪽을 택했다. 의도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조시는 태극권과 브라질 주짓수에서도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의 최고 기술은 배움의 기술임을 깨달았다. 그는 늘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다. 미래의 나에 대한 5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다. 이 진실은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면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개념과 동일 선상에 있다. 경기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것인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다. 실패와 배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지도 당신 선택에 달려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춰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이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이다.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미래를 쫓아라.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가슴 뛰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면 새로운 기회에 놀라며 날마다 어린 시절의 생일 같은 날을 살게 될 것이다. 뇌는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모든 것이 늘 새롭기에 가정이나 습관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주의를 기울여 날마다 계속 배우게 될 것이다. 데릭 시버스. 진정한 성공은 미래의 나에게 진실할 때만 존재한다. 2차 대전의 최악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는 원래 화가 지망생이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 2번이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떨어졌다. 이에 대한 반발로 그는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잘못된 야망을 이루게 되었다. 히틀러는 거절과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래의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실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히틀러에 대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미추광이로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삶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가 뚜렷하게 보여서 진정한 목표에서 벗어나곤 한다. 데릭 시버스는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진정으로 원하거나 믿는 것에 진실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의 진실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진실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실패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반면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요소가 아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느냐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진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진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신의 자녀다. 그대의 소심한 행동은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밝게 비치지 못한다. 마리안 윌리엄슨. 신에 대한 견해는 운명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신에 대한 견해는 인간의 본성, 잠재력, 삶의 궤도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단기적인 미래에 그리고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에 모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신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동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으면 사후의 삶을 기대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신이 없다고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견해도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에 대한 견해는 무수히 많다.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견해와 인간은 신의 창조물로서 숭배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견해는 신을 부모로 이해하고 인간은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고 태어난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선택한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인생은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고 시뮬레이션이다. 인간은 인생에서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한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워즈월스는 우리가 신에게서 나오고 신은 우리의 고향이라고 했다. 현세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삶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하여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신의 자녀라면 신을 닮아가게 된다.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모습이 되며 떡갈나무가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신은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다. 우리가 신을 보았다면 발전한 인간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을 부모로 보는 견해는 인류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과 신을 연합시킨다. 신에게서 온 우리는 거룩한 신의 자녀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래의 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신의 모든 특성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를 테오시스, 즉 인간의 신격화라는 용어로도 설명된다. 인간이 신성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C.S. 루이스는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젠가는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신과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덕분에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셨다. 어떤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신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미래의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지극히 무지한 존재이지만 미래의 나는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부의 키포인트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의 나는 삶의 동력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다른 존재다. 미래의 나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에 내가 되고자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신에 대한 견해는 미래의 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으로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 제4편을 마칩니다.